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정 성결교회 청년부 2부 순서 비정상회담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 사회자를 맡은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반응 덕분에 제가 이제 그런 관심을 먹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비정상회담이란 순서는 어떤 거냐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이제 온라인 예배 2부 순서들 중에서 이제 각각의 패널들을 모셔놓고 또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패널들이 각각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 한번 같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우리 오프라인 예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우리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누구신지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이름이라든지 대략적인 그런 연령대, 만 나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대략 나는 어떤 사람이고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맡고 있고 이런 식의 얘기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김상호이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요. 네. 그리고 애칭은 호목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집사님 호목으로 불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상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다 하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운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4살이고요. 네? 이거 얼굴 마스크 내리면 여러분들 시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저는 청년부에서 지금 축구 모임, 풋살 모임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 한 10명에서 한 15명 사이 그 정도 이렇게 계속 모여서 우리 청년들 같이 체력 증진과 유대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초등부에서 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찬양팀 글로리 워십을 섬기고 있는 최아름입니다. 오늘 리더님이 찬양 인도하느라 바쁘셔서 제가 대변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니터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그 라떼 특집에 이어서 여기 리더로 참석을 한 김민희고요. 또 아직 이렇게 공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를 이제 축구 모임처럼 좀 청년부 모임으로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그거를 건의를 했다가 대표가 돼가지고 그 자격으로도 앉아 있습니다. 네, 저는 박대근이고요. 청년부 회장을 이제 회장직으로 여기에 나오게 됐고, 다른 부서는 이제 철야 찬양단하고 레이지파 찬양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뒤에 세 분의 지지도가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총선했으면 이제 저는 이제 참패할 뻔했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이제 수정 중등부를 맡고 있고요. 중등부 교사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월화수목금 또 중학생들 상대로 또 이제 맨날 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에서는 이제 목자를 맡고 있으면서도 독서 모임 또 이제 모임장을 맡고 있고, 또 축구 모임에도 이제 겸사겸사 참여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열화와 같은 환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청년부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께서 이제 모여주셨는데, 내빈 여러분 소개는 다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 듯하지만은 해치웠나 싶으면 안 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뭐 3월, 4월 지났잖아요. 3, 4월자 생일자 축하도 못 하고 이렇게 지났던 제가 4월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이번에 저쪽 순서에서부터 각자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는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우리 박대근 형제님이니까 나 박대근으로서는 이렇게 지냈고 이제 청년부 이제 회장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다. 온라인 예배 이제 기간이 이랬던 것 같다라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예배랑 철야 예배는 다 집에서 드렸기 때문에 한 2주 전까지는 네 그렇게 지냈었고 사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또 인터넷 방송 보는 거랑 예배랑은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집이 교회랑 가까워도 어쨌든 집에서 나와야 되니까 나오려면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은 덜해서 편했던 것 같긴 하고 또 이제 청년부 임원으로서는 더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이제 컴퓨터가 막 3대가 들어오고 막 모니터가 4개, 5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방송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랬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돼서 네, 참 감사하죠.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른 교회들 거 보니까 그냥 핸드폰 하나 이렇게 틀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던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상 초유의 온라인 예배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노고를 이제 보내주셨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김민희 자매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코로나가 건강의 위협도 되지만은 제 재정적인 위협도 상당히 크게 됐던 그 일인데, 그러니까 뭐 일단 일적으로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좋은 거는 출근이 30초 걸린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으면은 출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데 또 이제 일이 이제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감사하게 지내는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리더로서 온라인 예배는 되게 근데 저 처음에는 되게 신선했어요. 사실 좀 이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오프라인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첫 주에 그 예배 드렸던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클라이밍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임으로 만들기 전에 저랑 이제 그냥 몇 분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한 2번 정도 가보고 이 정도 인원이면 이제 공식적인 모임으로 전환을 해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딱 만들려고 했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잡았던 약속을 취소를 하고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는데 네, 좀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은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클라이밍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사실 저는 클라이밍 모임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몰라요. 혹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라이밍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클라이밍은 일단 암벽 등반을 하는 스포츠고요. 실내에서 암벽 등반을 하는 스포츠고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 종류가 하나는 보더링, 리드, 스피드 리더인가? 리드, 스피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리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암벽 등반하면은 떠올리실 수 있는 높이 올라가는 루프 이렇게 메고 높이 올라가는 종목이고 스피드는 그 높이를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는 종목이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보더링인데 그거는 이제 한 3m 정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 벽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거를 홀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해진 색깔을 잡고 올라가서 그 스타트랑 엔딩 탑이 있어요. 탑이라고 써 있는 홀드를 두 손으로 잡으면 이제 그 문제를 풀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더링이 이제 취미 클라이밍으로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럼 우리 또 청년들이 저 호기심 생기는데 한번 가볼까요라고 했을 때 좀 초보자들도 갈만한 곳일까요?
네, 저도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강습을 처음에만 강습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난이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난이도부터 도전을 하면은 됩니다. 네, 근육이 없어도 가능해요.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최아름 자매 이제 본인 이제 얘기, 뭐 일적인 얘기든 개인적인 얘기든 온라인 우리 예배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이제 느낌 그리고 찬양단으로서의 느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찬양팀이 이제 싱어 없이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싱어도 없고 그 예배당에 이제 청년분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허전했어요, 진짜 많이. 근데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원래 연습을 하거든요, 찬양팀.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큐티 모임처럼 이렇게 모임을 했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마음적으로도 막 거리가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다시 큐티 모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제 목장이 개편이 됐는데 저희 목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이제 모여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아쉬운데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목장 모임도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목자님과 처음 뵙겠습니다를 했던 오늘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만 그냥 집에서 이제 메추리알 먹으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듣다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찬양을 이제 함께 하니까 정말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축구 모임의 우리 김운겸 형제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좀 편했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막 같이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좀 많이 바빴었고,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줘가지고 그게 너무 미안해요. 근데 오늘 첫 예배를 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쁜 아이들 신경 너무 못 써준 게 계속 네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했다면은 네 제가 5학년 여자들 맡고 있거든요. 네, 가정에 계신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좀 죄송합니다. 그 외에 그 외에는 되게 저도 오징어 땅콩은 안 먹었지만 그 라디오 틀어놓고 하듯이 이게 책상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이거 계속 1시간 동안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 모니터가 2개라서 하나는 예배 틀어놓고 하나는 디테일하게 여기까지는 안 얘기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좀 현장 예배가 저한테는 맞는 게 아닌가. 온라인 예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저 개인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이나 드리는 입장이나 그런 건 저한테 좀 어울리지 않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초등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인 거잖아요. 맡고 계신 반이. 네. 이 친구들 4학년 때도 봤던 친구들인가요? 4학년 때는 작년에 봤던 친구들이고 처음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럼 사실상 교감을 해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작년에 좀 보긴 했었지만은 네, 올해 이제 예배 2월까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온라인 전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네, 말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감이나 아니면 어떻게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축구 모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까먹었군요. 네. 네네.
잘 짚어주셨어요. 축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4월 모임은 취소를 했고요. 네, 한참 때 어려울 때라서 취소를 했고 지난달에 너무 2달 동안 못 봐서 비공식적으로 청년들 몇 명 축구에 미친 청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저처럼 그분들 몇 명 섭외해가지고 일단 비공식 모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이렇게 또 교회 풋살장에서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한 11명, 12명 그 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서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 특히 그 중간에 목사님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특별히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청년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같이 운동하고 북적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동안 너무 교회가 삭막하고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이게 예배도 예배지만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것도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시간이 되는 한 무작위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클라이밍 모임, 축구 모임 이제 남녀노소 청년 이제 가릴 거 없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이제 개인으로서 이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또 이제 그렇죠. 엄청 많죠. 이제 개인적인 얘기와 이제 교회 또 목사님으로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살이 쪘고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포함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사역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만나기보다는 전화를 해야 되고 카톡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앉아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그걸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막 핑클핑클 도는 경험들도 있고 좀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긴 했어요. 그냥 목사로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게 사실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다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것이고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정말 믿어마지 않지만 저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좀 그 보이지 않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런 두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재개됐을 때 청년들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확장돼서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교육 목사도 맡고 있다 보니까 교육부의 아이들이 오늘부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몇 명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제 부목사로서 본당에서 예배들도 같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오실까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좀 그런 저의 불신앙에 약간 꾸지람을 듣는 것 같은 게 오늘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예배 때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와주셨고, 그리고 더 놀랐었던 거는 교회 학교 예배였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평소 예배 드리는 수준으로, 제가 이게 정확하게 숫자를 세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처소를 들어가 보니까 거의 평소 예배 드리는 수준으로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믿어주지 못했구나, 혹은 우리 청년들을 믿어주지 못했구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조금은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든이 아빠로서는 어린이집을 못 보내니까 좀 힘들었어요. 제가 힘든 것보다 저희 아내가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아이하고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 조금
조금 커서 대화가 되거든요. 내가 막 그거 하지 마 이러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안 돼서 이게 같이 주고받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원래 친하고 원래 가까웠고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래도 좀 나름 괜찮은 관계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더 가까워진 그것보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했고 저희 아내한테 더 많이 못 도와줘서 정말 송구스럽고 네 감사하고 뭐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개인적으로는 있네요. 저희 그렇게 네. 네, 드디어 이제 이든이가 목사님에게 이제 무한 외의 굴레를 씌우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온라인 예배 이 기간이 이제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라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는 없었을까요? 저는 좋은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청년부 안에서도 이런 2부 순서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저번에 라디오 이렇게 했을 때 그 닿지 않던 찬진 형제하고 통화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군대에 있는 사람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장을 넘어서는 소통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청년들에게 좀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었고 좀 나름대로 청년부라서 할 수 있었던 사역들이 있어서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ING 모임 안에서는 그때 같이 학개서를 같이 그 인터넷으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을 잠깐 가졌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준비되어지고 조금 더 시간을 제때 잘 좋은 시간을 선정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꼭 교회를 오지 않아도 좀 더 신앙적인 성숙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마냥 우리한테 막 마이너스였고 힘들었고 막 이런 것은 아니고 좋은 또 다른 원래 여태까지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던 환경에서 강제로 그것들이 막혀버리면서 다른 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뭔가 개척하게 되는 시간들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서도 참 교회에게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또 이렇게 다 성도님들이 다 오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온라인이 진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중등부 교사도 하고 있고 이제 청년부에도 있고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이제 중등부 이제 예배 저는 이제 일산에 사니까 여기로 이제 오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긴 한데 굳이 내가 이불 밖을 빠져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이 들면서 그런 편안한 몸이 편안한 생활을 이제 보내다가 점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태해진 저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걱정이 어찌 보면은 전혀 불합리한 걱정이 아니라 이미 저한테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랬던 시간이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 운겸 형제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드디어 이제 교회다운 모습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저도 느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긴 한데 학생은 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어떤 점이 편하냐면은 학교 폭력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학교에 안 나오거든요. 학교 폭력이 안 일어나고 뭐 이제 왜 밥을 안 먹니? 뭐 지각을 왜 하니? 막 이런 이제 온갖 신랑이 그런 식의 신랑이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동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안 했던 그런 그 능력들을 갖춰야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뭐 유튜브 스트리밍도 한번 연습해보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영상도 한번 올려보고 제 거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제 조회수 이제 좋아요 이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여러 개 올렸는데 그 크로마키라고 아세요? 그 화면에다가 그쵸 제
제 몸은 나오는데 뒤에 배경이 안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기술들까지 익힐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하는데 출석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학생들 전 했는데 왜 자꾸 안 했다고 나와요 하면 이제 그래도 맨날 전화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얘는 왜 이렇게 안 할까? 왜 이렇게 전화해서 얘 할게요 했는데 왜 안 할까? 왜 나를 답답하게 만들까? 얘는 나를 왜 화가 나게 만들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다. 나도 그렇고 이 아이들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라고 심호흡을 하는 그런 식의 마음 수련의 계기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지만 특히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이제 2월 마지막 독서 모임을 이후로 독서 모임을 아직 한 번도 못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참여했었던 20대 초반에 그 키 큰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독서 모임을 이제 처음 참가하고 나서 저한테 개인톡을 보냈어요. 그 청년을 알게 된 지 거의 6년 만에 저에게 처음으로 보냈던 개인톡인 거죠. 굉장히 이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라고 했었던 그 길을 받아가지고 3월달에 아주 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쭉쭉 이어져 나갔던 그래서 5월 24일에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가지고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뭐 읽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 저한테 얼마든지 연락해 주시면은 저도 그때부터 부랴부랴 읽고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과거의 얘기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서 앞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뭐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심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떠올리면서 2차 유행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상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청년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네, 앞으로 청년부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건데 많은 토론과 그리고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여태까지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어떠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역량으로서 자리 잡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미래에 어떠한 사실 이 코로나 사태는 진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였잖아요. 근데 이런 사태 가운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이렇게 도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손승진 간사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셔서 다행히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우리의 능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또 이것보다 혹시라도 더 나쁜 상황들이 주어지더라도 그것들을 더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많은 의미들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독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주기도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편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전 청년부가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은 기대들을 지금 품고 꿈꾸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운겸 형제님께서는 이제 초등부 교사로서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축구 모임 이렇게 될 것 같다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초등부 교사는 항상 매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교사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네, 그 질문에서 시작과 끝까지 아직 그리고 미래까지도 항상 괴롭힐 것 같은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최선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었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아이들이 예배 나오는데 도움이 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딱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도사님께서 다 말씀으로 채워주실 거니까 네, 저는 무조건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 재밌게만 나올 수 있게 즐겁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회 간다 이 느낌이 나올 수 있게끔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네. 그래서
사실 또 초등부 아이들이라서 이런 이제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 개인이 아이들이 본인이 선택하기에 좀 어려운 게 많이 있거든요. 또 부모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처음에는 없었던 일이니까, 근데 이제 경험이 생겼을 거고 앞으로 더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초등부 교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제 축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저희가 지금 상태는 뭐 저희가 뭐 그렇게 막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서로 조심하는 가운데서 생활 방역이 떨어지면 더 좀 저희가 수월해지겠지만 자유롭겠지만은 네, 최대한 조심해서 모임을 잘 꾸려가는 게 네, 그게 이제 제 목표고, 하나 광고를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곧 7월에 축구 모임 만든 지 이제 3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네, 열심히 끌어왔습니다. 네, 저의 그 개인의 명예와 사리사욕을 위해 모임을 진행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청년들의 건강과 유대를 위해서. 네, 처음 이 모임을 이제 계획했던 계기가 약간 조금 정적이었어요. 이 교회를 처음 오고 나서 느꼈던 게 다들 사실 서로 마음들은 다 좋고 뭔가 계기만 있으면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더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거를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네,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그 중에서 축구도 더 많이 좋아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초기에 막 7명, 8명 모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한번 모이자 하면은 10대 명도 모일 수 있는 아주 감사한 모임이 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없어도 이 모임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일단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축구 모임이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서로 간의 유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어떤 활동도 예배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전도나 아니면 뭐 선교나 할 수 있는 예배의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축구 모임이 필요 없어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면은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축구 모임을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나 없어도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여러분 태조 왕건 보셨나요? 너무 옛날 거긴 한데 이제 태조 왕건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사망할 때 후묘 10조를 남기는 그 느낌의 마음의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째 모임이라고, 지금 축구 모임 체제가 3년째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3년째 장기 집권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후계 구도를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계신가요? 네, 후계 네, 저희 김씨 성을 가진 네, 김씨 성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제목이 있어서 네, 지금 열심히 경험치 몰빵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고요. 네, 본인은 뭐 군대 다녀와서 정당하게 정권을 이어받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먼저 던져놓을까 네, 그런 얕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씨든 박 씨든 이 씨든 네, 여러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럼 이번에 우리 찬양팀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뭔가 다 세션이 다 이 자리에 있어서 들어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방법은 많아요. 로테이션도 있고, 이제 언제든 이제 리더님한테 컨택해 주시면은 자리는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이 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양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 제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제가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연주할 때 집중이 찬양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로테이션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회중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찬양팀의 자리는 항상 이제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는 그런 이제 조난자의 모습과 같이 사람이 없어서 저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난 필요 없겠지 그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노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리더를 대표해서 그리고 플러스 클라이밍 우리 김민희 자매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부 리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 그렇게까지 그런 질문이었군요. 우리 리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리더를 계속 이제 물려줘야죠. 저희도 이제 계속 후계자를 키우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원들에게 너희는 다 부목자다. 약간 전 목자의 목장 이 목원의 목자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제가 없어도 사실 누가 뭐 리더가 없어도 사실 굴러가야 건강한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뭔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이제 나름 리더들 사이에서도 누가 이제 후계자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다음 차기 목자로 누가 괜찮을까 이런 거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나름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역시 인간의 계획은 크게 의미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청년부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어그러졌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계획이고요.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서.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우리가 미래를 많이 예측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기상 예측도 하고 뭐 그런 게 그게 사실 맞으면 역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뭐 틀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살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는 진짜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1년을 계획하고 이제 교사의 이제 직장인으로서 뭔가 1년의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이제 막 준비를 했지만 제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은 막 이제 저는 컴퓨터랑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1, 2학년 컴퓨터 수업을 했거든요. 제가 수업 중에 마우스 입에 넣지 마세요라는 말을 교직 생활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우스 입에 넣지 마세요 막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이제 수업을 듣다가 지루했나 봐요. 뭔가 이렇게 쓰고 뭐 컴퓨터로 실습을 하고 이래야 이제 그 친구들은 집중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인데 이제 막 모니터로 처음 본 사람에게서 뭔가 설명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주변에 있는 집어서 입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 입에 넣지 말라고 막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미래를 예측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의미 없어 보이는 시대에 살면서 정말 내가 걱정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로서 얘기했고 클라이밍은 그냥 이런 운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막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보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모임이고요. 그래서 좀 제 위주로 굴러갔는데 클라이밍은 아무래도 클라이밍장에 가서 해야 하는 스포츠라서 좀 일단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돼야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시작을 하게 될 때 광고를 할 예정이니까 너무 막 운동 능력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마우스를 이 영어로도 마우스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우스를 마우스에 넣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웃으셨는데 PH 발음과 SE 그쵸, 발음을 그쵸. 주의해서. 아 이제 이든이의 미래를 먼저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는 아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치만 온라인 수업이 생각보다는 수업이 됐어요. 저는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역시 디지털 세대는 다른가 봐요. 잘 이렇게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이제 사리사욕과 이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이제 합치가 되는 그런 이제 클라이밍, 이제 축구 모임, 독서 모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아, 드디어 이제 우리 대변 형제님께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임원으로서 사실 처음 임원했던 게 언제였죠? 청년부 임원이요. 아, 다른 임원은 언제가 처음이었나요? 다른 임원은 중고등부 때 네, 처음 했었고 청년부 임원 언제 했지? 아름이랑 같이 했던 게 처음인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오래됐던 것 같. 13년이래요. 까마득한 옛날. 13년, 7년 전인데 14년, 13년 네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임원을 이제 했었고 지금도 임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측하지 그만 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법률로 제정해야겠어요. 3번 이상 못하게 법률로 제정해야겠어요. 그렇죠. 세 미국 번은 가능한가요? 네? 3번은 가능한가요? 아니 3번 이상 못하게 2번까지는 2번까지 그렇죠. 재임은 미국 대통령도 가능하지만, 재선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재임은 이제 루즈벨트가 가능하지만 어겼다가 3번은 아무튼 못하게. 그 임원으로서 우리 청년부 앞으로 이러이런 거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예상했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일단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교회 능력자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부활절에 처음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찬양 편집해가지고 목소리 하나하나 입혀가지고 정말 영혼을 갈아넣은 그 결과물을 보면서 전도사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청년부도 언젠가는 이제 저런게까지는 못할지라도 혹시 모르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소희라든가 예를 들면 한소희라든가 네 그런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네, 더 풍성한 그런 컨텐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간사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많은 장비들도 들어왔고 했는데 이제 능력 있고 달란트 있는 청년들이 같이 도와준다면 네, 이게 온라인 송출하는데도 또 오지 못하는 이제 청년들 위해서도 좀 고민할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네, 참 좋고 이제 사실 여름 수련회도 준비했었고 네, 단기 선교도 준비했었는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좀 보류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또 고민해보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선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또 선하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내년 1월달 겨울쯤에 원래 단기 선교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답하겠죠? 아 예. 네. 아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만 코로나로 좀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이게 좀 잠잠해지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온 세계로 퍼지면서 가는 게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은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물론 준비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선교적인 역할들을 꼭 우리가 가지 않아도 지금은 어쩌면 저는 온라인의 선교 현장이 개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의 선교 현장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면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무엇일지를 좀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거창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전 그 교회 청년부가 그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어쩌면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사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나누긴 했지만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참 그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해보고
더 도전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선교의 이야기를 이어서. 네, 사실 뭐 독서 모임도 그렇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예배 이제 어떤 곳에 속하든지 간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단지 던져진 자로서 목적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우리의 목적을 주셨구나. 지금 이 사태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 못할 고통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뜻을 구할 때 좀 더 이제 현명한 대처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